무력으로 유명한 공작가의 후계자로 자라난 주인공은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온 뒤 소중한 절친인 아이다와 재회하며 평온한 학교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이다의 얼굴에는 약혼자인 레나토 왕자와의 관계 때문인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졸업 파티 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적인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나토 왕자는 아이다를 무시한 채 다른 여성을 데리고 나타나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절친의 눈물을 본 주인공은 더 이상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왕자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꺾으며 무력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귀족들은 전례 없는 왕실 폭행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주인공을 말리며 왕자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졸지에 왕실의 문제아로 낙인 찍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제의 레나토 왕자로부터 정식 사과를 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하며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레나토는 파티장의 망나니와는 전혀 다른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는 동생과 아이다의 사랑을 위해 일부러 파혼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왕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줄 무서운 여자로 그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풀린 주인공은 사과의 보상으로 맛있는 식사를 사달라며 쿨하게 제안했습니다. 뜻밖에도 두 사람은 첫 식사 데이트를 약속하며 묘한 기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피곤해 보이는 레나토를 위해 가문의 비전인 수면 유도 마사지를 시전했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진 왕자를 보며 주인공은 그의 의외의 귀여움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약속대로 시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나토는 주인공의 소탈하고 강인한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주인공이 탄 마차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티장에서 레나토가 에스코트했던 여성이 꾸민 질투 어린 납치극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주인공을 숲속 오두막에 가두고 레나토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무력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단숨에 결박을 풀고 오두막을 지키던 불량배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레나토는 말 위에서 긴박하게 숲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본 장면은 쓰러진 적들 사이에서 태연히 서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레나토는 안도하며 그녀를 껴안았고 주인공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사히 복귀한 두 사람의 소식은 왕궁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왕실에서는 두 사람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향하던 주인공은 긴장한 나머지 길을 잃고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정원을 헤매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국왕의 총애를 받는 반려견이었고 주인공은 얼떨결에 공을 세웠습니다. 국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주인공의 엉뚱함과 상냥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비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예비 시어머니가 될 왕비의 냉담한 태도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 왕비는 주인공을 티타임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며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왕비와의 만남, 긴장감이 흐르는 방 안에서 주인공은 예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긴장한 주인공이 디저트를 먹으려던 순간 무력 가문의 본능이 사고를 쳤습니다. 하필 그때 천장의 샹들리에가 흔들리며 왕비의 위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주인공은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여 왕비를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차가운 표정을 벗어던지고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광팬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왕비는 무력 가문의 강한 여성을 동경해온 열혈 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비 고부관계는 순식간에 절친한 덕질 동료로 변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한 주인공과 레나토는 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무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사랑을 지키는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레나토 역시 그녀의 곁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무력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력 가문의 영예로서 살아온 나에게 왕실의 청혼은 그저 당혹스러운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내 앞으로 도착한 것은 거대한 꽃다발과 정중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아이다의 약혼을 파기했던 그 오만한 왕자가 보냈다고는 믿기지 않는 섬세한 필체였습니다. 나는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왕실 정원에는 이미 레나토 왕자가 홀로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어제의 날카로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이다와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이다가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반응을 본 레나토는 긴장을 풀기 위해 시장 나들이를 제안하며 나를 이끌었습니다. 평민들의 옷차림으로 변장한 왕자는 생각보다 훨씬 능숙하게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노점에서 파는 소박한 꼬치구이를 권하며 아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씩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활기찬 음악에 맞춰 가볍게 스텝을 밟기도 했습니다. 전장만을 누비던 나에게 이런 평범한 즐거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만 같았습니다. 레나토는 내가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근처 대장간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정교한 단검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레나토는 지루해하기는커녕 내 설명을 아주 흥미롭다는 듯 경청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내가 너무 열을 올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런 솔직한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찼고 시장의 불빛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자라는 화려한 자리 이면에서 그가 느껴야 했던 외로움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에 내 손을 얹어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레나토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고요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살짝 뒤로 넘겨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의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따스함에 반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그의 금발과 진심 어린 눈동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위기를 깨듯 그가 내 코끝을 가볍게 튕기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낯선 설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고 이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성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문에 도착하자 그는 아쉬운 듯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호위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심상치 않은 공포와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기사가 레나토 왕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왕비님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했던 데이트의 여운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왕비님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감히 왕실을 습격한 것인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성 안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소란이 일어난 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들려온 어두운 골목 끝에는 검은 망토를 두른 괴한들이 가득했습니다. 레나토는 본능적으로 내 앞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력 가문의 자제인 내가 그저 뒤에 서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나는 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괴한들은 왕자를 납치하기 위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동자를 가늘게 뜨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레나토는 나의 화려한 발차기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다음 적들이 사방에서 무기를 휘두르며 쏟아졌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어 바람처럼 적들의 사이를 누볐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나토 역시 정신을 차리고 내 등 뒤를 완벽하게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술은 우아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타격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십 년을 맞춘 동료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괴한이 바닥에 쓰러지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레나토는 떨리는 손으로 내 뺨에 묻은 먼지를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없는지 물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동을 보고 달려온 근위대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며 우리를 궁으로 안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궁으로 향하게 되자 나는 복장이 엉망인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레나토는 그런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문이 열리고 우리는 화려한 왕비의 아련실로 들어섰습니다. 엄격한 왕비님이 나를 꾸짖지는 않을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에 앉아있던 왕비님은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소녀처럼 내게 달려왔습니다. 왕비님은 나의 두 손을 꽉 잡고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릴 적 전장에서 세운 공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왕비님은 무력 가문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왕비님은 아들의 약혼녀가 나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무거운 긴장감이 사라지고 아련시라는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왕비님이 준비해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레나토는 내 활약상을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거리는 귀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낯간지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비님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레나토는 나를 궁전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계약이 아닌 진심을 담아 평생을 함께하자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처음 느꼈던 차가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의 손을 맞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답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놓친 물고기는 아쉬웠을지 몰라도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무력 가문의 영예와 반전 매력의 왕자는 영원히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